이거는 냉각수통입니다. 근데 그림을 잘 그릴 줄 몰라가지고 요거는 뚜껑, 요거는 냉각스 맥시멈 꽉 찬 거, 그죠? 미니멈, 이건 최소 한계선.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이 냉각수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 냉각수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많아가지고 요즘 뭐 인터넷이 온라인이 극도로 발달을 해가지고 자료들도 많이 있고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게 오히려 똑같은 거를 계속 그 기술적이라든가 뭐 이런 깊이는 상당히 깊어지고 상세하고 직접적이고 이런 건 있는데 반면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생산하는 문제가 또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겨울철에 냉각수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온라인에서 찾기 좀 힘든 내용이 있더란 말이에요. 냉각수가 오늘 또 부족등이 뜨는 거예요. 냉각수 부족등이 떠가지고 내가 한번 보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내가 이게 물이 겨울철 돼가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이 좀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뭐 액체의 부피 변화는 생기는 거니까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뜨겁거나 차가우면 부피 변화가 많이 생기죠. 액체는 그렇잖아요. 부피 변화가 많이 생기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크죠.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과 늘어나는 비율. 특히 이제 뭐 수증기까지 가버리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물은 폭발도 하고 또 얼음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나 이런 거를 쪼개버리기도 하죠. 부피가 팽창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은 이 자동차 냉각수는 어떻게 됐냐? 오늘 보충을 또 했단 말이에요. 또 쿨란트, 경고등이 뜨는 거죠. 근데 이 냉각수, 이 쿨란트 경고등은 빨간색이에요. 시뻘건색.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는. 노란색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노란색은 그렇게 뭐 긴급한 건 아니에요. 노란색 경고등은. 근데 쿨란트, 냉각수 경고등은 엄청나게 긴급한 거죠. 일단은 뭐 다 녹아버리니까 엔진이 식지 않으면 엔진 그 헤드부터 먼저 쪼개지더라고요. 녹아요, 녹아. 뒤틀려. 엔진 헤드가. 그리고 엔진 실린더 블럭이나 이런 데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고무 제품 막 이런 것들 뭐 플라스틱 다 녹아버려요. 진짜. 나 뭐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 차가 가다가 막 연기가 나고 이러면서 어휴 서더라고요. 차가 안 가요. 멈춰버려요. 그래서 엔진 헤드를 한번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몇십 년 됐지. 근데 지금 그 엔진 저 뭐야 쿨란트 부속등 빨간색 그 냉각수 부속등이 떴단 말이야. 한번 보충했는데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 어디가 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냉각수 이 부동액은 부동액이죠 그야말로 부동액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파는 부동액. 냉각수는 물이죠. 예. 증류수를 쓰긴 하지만 저 물이에요 물. 냉각수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입니다 물. 물 가지고 냉각수를 써요. 냉각 성능은 물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물을 쓰는데 그래서 부동액하고 냉각수하고 섞은 거 요걸 냉각수라고도 하고 부동액이라고도 그냥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부족등이 2번이나 떴어요. 한 4, 5일 사이에 2번을 보충을 했어요. 그럼 혹시 깨진 게 아니냐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깨졌으면
심각하지. 이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냉각수 통이 깨져서 새는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그런 게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쉽사리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자, 냉각수 통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뚜껑 열고 냉각수 집어넣고, 그리고 아까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선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통마다. 모든 자동차 통에 다 있어요, 이렇게. 냉수통에는. 그리고 냉각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냉각수 호스, 빠져나가는 호스가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요거는 밑으로, 냉각수통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냉각수 옆구리를 터가지고 냉각수가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냉각수통의 이 냉각수 호수는 어느 쪽으로 만들까요? 보통 이쪽으로 만들어요? 이쪽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야지. 이렇게 이 옆쪽에 이렇게, 이쯤이 좋겠다. 이쯤에 이렇게 냉각수 호수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이게 맞지? 왜 그럴까요? 냉각수에는 침전물이 생기죠. 양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 냉각수는 없겠죠. 관이 부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침전물이 생기죠, 당연히. 양이 얼마큼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는 그 액체를 집어넣고, 그 부식을 방지하는 그 액체 내지는 성분들이 부동액에 섞여 있는 거죠. 그죠? 이 부식 방지. 부식되면 가루가 돼가지고 이게 막히니까. 자, 그러면 그런 가루나 이런 건 어디에 쌓여요? 이 밑에 쌓이겠죠. 요 아래쪽에 쌓이겠죠. 요 아래쪽에. 근데 호수를 여기다 가면 돼요? 가루를 아무리 그 부식되고 그래가지고 침전물이 아무리 적게 생긴다 하더라도 밑으로 쭉 빠져버리잖아요. 이거.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옆으로 해놓으면 어때요? 옆으로 해놓으면 침전물이 밑에 빠지고, 그죠? 그리고 확 쏟아지는 게 아니니까 온도 차이로 해서 쭉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침전물이 아래에 쌓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많이 쌓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지하는 효과는 있겠죠. 옆쪽이 더 낫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밑으로 바로 빼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새는 경우, 부동액이 새서 부족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액이 샌다 그러면 부동액이 샌다면, 그죠? 부동액이 샌다면 여기에 요만큼 부동액이 샌다면 이 밑에까지 다 빠져야죠. 이게 부동액이 샌다면,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부동액이 요만큼 있다. 요만큼 부동액 호수가 여기에 연결돼 있는데 부동액이 요만큼밖에 없다. 딱 보니까 그 전에 뭐 이제 경고등 뜨고 난리가 나겠지만 이거 그냥 운전자가 딱 봐도 되는 거니까 정비소 안 가도 딱 보니까 부동액이 요만큼밖에 없어. 그럼 어디서 세는 거야? 여기 어디 세겠지. 여기 어디 세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밑에 셌으면 또 빠졌을 텐데. 그리고 여기에 멈춰 있어.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나가는 중일 가능성이 크죠. 왜? 이 부동액을 담는 이 보조 탱크, 이 탱크는 재질이 상당히 견고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잘 견디고 집어던지고 그래도 깨지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동액 보조통이 균열이 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뭐 못 같은 걸로 때려버리고 이러기 전에는 이게 잘못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외력을 가기 전에는 이게 뭐 오래돼서
균열 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쯤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 호수 요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죠. 이게 요쯤 돼 있다. 요쯤입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 밑에를 볼 필요가 없죠. 이 밑에를. 이게 과연 새 나간 건지 어디가 터졌는지 어쩐지는 이 밑에 뭐 부동액이 샌다 어쩐다 해가지고 밑에를 뜯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부동액이 새면 양이 많아요. 한 9리터, 10리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1리터짜리 10병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색깔이 진하죠.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죠. 독극물이기 때문에 냄새와 색깔을 이제 입혀놓은 건데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보여요. 현저하게. 자세히 해놓고 보면 바로 보이죠. 흘러나오니까 바닥에 이제 누워가지고 봐도 바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바닥에 누워서 뭐 새는지 볼 수도 없고. 근데 엔진 열고 이 통만 봐도 이렇게 확인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땠냐? 항상 요 미니멈에 살짝 걸쳐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부동액은 조금만 없어져도 이 최저치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경고등 떠버려요. 부동액이 부족하면 뭐 폐차 수준으로 가는 거고 차 사버리고 위험하니까 과열되면. 근데 두 번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딱 걸쳐 있는 거야. 더 내려가지도 않아.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 얼마 정도가 들어갔냐? 한 300ml 정도? 300ml 정도 들어가요. 300ml 정도. 300ml 정도 들어가는데 왜 그랬지? 오늘은 한 200ml 정도 지금 없어요. 많이는 아니면 200ml 정도. 그나마 내가 이거를 부동액을 1리터짜리 하나 사가지고 넣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근데 지금 내가 보충을 지금 3번째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2번째인가 보다. 보충을 2번을 해준 것 같은데. 그렇지, 2번. 그렇지. 뭐 여러 번 했어요. 이제 그 부동액을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이 보충한 거 이제 겨울 돼서 추워지고 난 다음에 2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양이 많고 이게 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센 건 아닌데 이거 왜 그랬지? 온도가 변화가 너무 심했던 거죠. 서울이 마이너스 영하 16도까지 갔대요. 서울이 27년 만에 가장 추운 추위다. 이렇게 가장 추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16도. 그럼 27년 전에 조금 추운 적이 있었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27년 전쯤에 정말 엄청나게 추운 적이 한번 있었죠. 그때 의정부가 21도까지인가 내려갔었어요. 의정부가. 그리고 저 연천 전곡 그 위쪽으로는 영하 뭐 23도 그 이하까지 떨어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경유차들이 다 서 있고 그랬었죠. 경유가 얼어가지고. 근데 요번에 그런 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마이너스 16도. 마이너스 16도면 충분히 차량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추위예요. 마이너스 16도면 이게 16.3도인가 뭐 이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물의 부피는 어떻습니까?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지 않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얼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은 부피가 팽창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면 물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물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좀 확인을 해보니까 기온에 따라서 뭐 많은 약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뭐 통계 내놓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냉각수의 최적 변화, 온도에 따른 냉각수의 최적 변화, 물의 최적 변화, 특히 뭐 냉각수 부동액하고 섞인 물의 최적 변화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못 찾은 거지. 또 큰 의미도 없고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좀 많이 추운 나라, 20도, 영하 20도 이상 가는 나라에서는 냉각수 성분이라든가 최적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차량 관리나 정비하는데 보편적인 어떤 기술이 되겠죠. 그게 추가로 또 채웠어요. 근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디가 온 거 아닌가? 혹시 부동액하고 물하고 비율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부동액 30%에 물이 70%다. 3대 7. 3대 7 경우에 부동액이 30%고 물이 70%다. 증류수가 70%다. 이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0도 정도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 마이너스 10도까지 웬만하면 안 갔지만 요번에 마이너스 16.3도인가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좀 얼려고 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0도에서 온다는데 마이너스 16도면 안 그렇겠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신경이 좀 쓰이겠죠. 신경이 쓰인다. 신경 쓰여. 이게 어디 얼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닌가. 차가 또 이제 뭐 가속도 안 되고 뭐 이상한 증상도 있고 이거 문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체력 변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또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계속 쭉쭉 빠지는 게 아니고 요 선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다. 그럼 이거는 이 아래쪽 냉각수 이 호수 쪽이라든가 다른 부품들 엔진부터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죠. 많이 돌죠 이게. 이 냉각수가 돌면서 냉각시키는 게 워낙 많죠. 엔진뿐만 아니고 냉각수는 여러 군데를 돌죠. 변속기 쪽에 변속기 오일도 온도 조절이 좀 필요한데 변속기 쪽으로도 엔진 오일이 돌죠. 변속기 쪽으로도. 그래가지고 변속기에 그러니까 차갑게 식어 있는 거를 좀 따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변속기. 근데 그 변속기도 너무 과열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엔진처럼 그렇게 뜨거워지진 않지만. 그래서 변속기의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변속기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냉각수죠. 그래서 변속기 온도 조절하는 변속기 온도 조절 부품의 절반은 격벽을 만들어서 절반은 냉각수가 올라가고 절반은 엔진 오일이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덮이고 온도를 낮추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격벽이 얇기 때문에 그게 터져가지고서 엔진 오일하고 뭐 냉각수가 섞이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해서 뭐 냉각수가 좀 새는 건 아니냐 그런 또 걱정이 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냉각수가 이 호수 쪽에서 새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새야 되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이제 엔진 가동했을 때만 엔진으로 좀 샌다. 그리고 그래도 엔진 가동했을 때만 엔진 오일이 샌다. 근데 엔진 오일이 이거를 보충을 했다. 보충을 하고 양을 잘 살펴보면 이게 최적 변화에 해당되는 건지
온도 변화에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최적 변화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줄어들었는지 어쩐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어딘가가 좀 터져서 이게 호수 쪽이 터졌는지 아니면은 뭐 엔진이나 변속기 쪽에 그 냉각 부품 쪽이 어디가 좀 터졌는지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것도. 그리고 엔진 오일하고 이렇게 그래서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하고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식히고 데피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 벽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엔진 오일 쪽은 기름이잖아요, 그죠? 냉각수는 기본적으로 물이죠. 그럼 물이 들어가겠어요? 기름이 들어가겠어요? 서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겠죠. 그러면 엔진 오일이 어떻게 돼요? 엔진 오일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엔진 오일. 냉각수 호수 쪽으로 해서 냉각수가 도는 부품 쪽으로 돌고 돌아서 이게 이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냉각수 통으로 기름이 들어와요. 이 엔진 오일이 터졌으니까. 물론 이 냉각수가 엔진 오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배기구에서 썩는 냄새가 이 냉각수가 혼입되게 되면 섞이면.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시커먼 엔진 오일이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고 그러죠. 만약에 이게 터졌다면. 그러니까 이게 터져서 이 냉각 부품들, 냉각을 담당하고 있는 부품들이 터져서 냉각수가 뭐 오일하고 섞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거를 보면은 여기 그런지 아닌지 또 알아요. 근데 이런 증상이 없이 이게 터질 수는 없죠. 이게 터졌으면 기름이 새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 시커먼 건 안 보여요. 물론 뚜껑을 열어서 봐야 되겠지만 뜨거운 상태에서 뚜껑 열어서 하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 뭐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막 솟구쳐서 푹 솟구치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은 예전 얘기지. 예전에 물만 쓰고 이랬을 때는 수증기로 해서 폭발하다시피 나오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 실제로 실명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예전에. 근데 지금은 물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뭐 뜨거운 증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쫙 올라가요. 쫙 닫아놓던 게 열면 쫙 올라가 물이 올라오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 가지고. 근데 지금 내 차 같은 경우에는 2번 냉각수 부속등이 뜨고 했지만 어디가 터지거나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가 좀 달달달달하고 좀 이상해. 그리고 좀 소리도 나요. 이 엔진 쪽 아래 엔진 하부 쪽에서 뭐가 좀 달달달 소리도 나고 좀 이상해.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날씨 좀 풀리고 한 3월, 4월쯤 되면은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잘 기억해두고 아니면 어디다 적어놨다가 그때쯤 되면은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을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또 증상이 소실돼요 이게 증상이. 그럼 잊어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 좀 더 심해지겠죠. 내년 겨울 되면 더 심해지겠죠. 차가 뭐 주행이 좀 상당히 어려워진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래서 잘 적어놔야 돼요. 겨울 거는 겨울에 문제 생기는 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결점들. 자동차라는 물건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생긴 그 결함 해당될 수 있겠죠. 그게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냉각수를 잘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5대5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짓 하지 말고 5대5로 하는 게 제일 좋다. 5대5로. 냉각수 그 증류수하고 부동액의 비율을
5대5로 해서 집어넣는 게 좋고, 절대적으로 그 비율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쓸데없이 뭘 좀 공부 좀 했다고 7대3으로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여름엔 어떻게 하고 겨울엔 어떻게 하고 그 쓰잘데기 없는 짓 쓰잘데기 없는 짓 그거 냉각수를 7대3으로 했으면 요번에 터졌을걸? 마이너스 10도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얼면은 부채적이 응? 커지면서 어디가 새도 새지 그렇잖아요. 8대2 같으면요. 8대2 같으면은 뭐 요번에 다 터졌겠죠. 마이너스 16도까지 갔으면.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이거 냉각수를 물과 부동액의 비율을 혹시 내가 3대 7대3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냐. 나는 그 비율 5대5로 한 거 그거를 하다가 교체를 했죠. 그거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5대5로 시중에 팔고 있잖아요. 5대5짜리 다 5대5예요. 6대4나 뭐 7대3 이런 건 없어요. 한국은 5대5인데 이 5대5짜리를 교체를 하면서 증류수가 미처 교환이 잘 됐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증류수가. 근데 여러 번 교체를 해가지고 비율을 5대5에 맞춰놨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6대4도 별로 좋지 않죠. 6대4도 20 몇 도인가 되는 것 같던데 그 어느 점이 20 몇 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액을 40% 증류수를 60%를 했을 때 어느 점이 뭐 20 몇 도인가 뭐 얼마가 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좋지 못하죠. 이렇게 16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좋을 일이 없지. 그리고 차가 완전히 식어서 공기 온도하고 비슷해지는 정도까지 가려 그러면 꽤 오래 세워놔야 돼요. 생각보다 식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하루의 온도는 영하 16도라는 16.3도가 됐다는 거 서울이 16.3도가 됐다는 건 어떻습니까? 16.3도가 됐다는 것은 가장 추운 거 새벽 4시쯤 그때쯤 얘기하는 거죠. 그 전후로에서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차가 운행을 해가지고 따끈따끈해졌다가 식다가 새벽 4시까지 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16.3도가 바로 되진 않아요. 이게. 그럼 낮이 되면 또 올라가겠죠. 온도가. 그죠? 낮에 영상으로 올라가면 또 올라가겠죠. 이게. 근데 이제 주행을 안 하고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뒀던 거는 영하 뭐 10 몇 도씩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다. 그런 상태에서 뭐 냉각수를 7대3 정도로 해놨다. 차가 뭐 박살이 나는 거지. 그래서 차는 굴려야 된다. 차를 안 타고 내버려두면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가 뭐 그래서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주차장을 실내로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죠. 실내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노상의 온도하고 같아질 일은 없죠. 아파트 주차장 뭐 이런데. 근데 이제 야외로 나가서 뭐 강원도 같은데 갔다 왔다든가 어디 뭐 좀 추운 지방 응? 야외로 어딜 갔다 왔다. 노상 주차장에 세워놨다. 그러면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는 그 가솔린 차, 휘발유 차도 신경 써야 돼요. 휘발유 연료의 문제가 아니고 휘발유는 뭐 파라핀이 그뭐 죽처럼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그 냉각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5대5로 맞춰서 해주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여름에 이제 또 그럼 여름철에 한 40도까지도 가죠 지금. 영상 40도까지 막 가고 이러니까 야 이게 또 어떻게 되냐.
5대5로 하면 돼요. 5대5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네? 5대5로 해서 물, 냉각수, 증류수, 초순수 증류수 5대 부동액 5대5로 해서 유지를 잘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뭐 2년, 3년 이렇게 가면서 계속 내버려 두면 그 부동액이 많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변질되고 하면서. 그래서 제때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번에 그 서울의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차에 이상 생긴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근데 이게 정비소를 가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겨울만 되면 그러죠. 겨울만 되면. 부동액이나 이런 거를 부동액이나 냉각수나 이런 거는 사실 겨울 오기 전에 해놔야지. 겨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온도 떨어진 다음에 부동액을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그게. 차 망가진 것도 사고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점검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별일 아니니까 이거는.